권천문 교수의 희남자 창세기 강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희남자라는 중국 고전 문헌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희남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한나라 회남왕 유한이 지은 희남자회 남자라는 책과 지형운에 보면 창세기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천지는 처음 형상이 없었다. 날개가 둥둥이 빙빙 돌고 있었다. 태극형처럼 생겨 무한정 돌고 돌아 달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대목 중요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뭔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길고 밝게 멀리 흐르면서 점차 있게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수억 조가 지나가는 동안 최초의 밝은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수억 조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맨 처음 도라고 한다. 그 도는 허하고 빈 공간이었다. 이때 우주가 탄생된 것이다. 이 우주가 허하고 빈 공간에 기가 생기게 되어서 허한 곳에 기의 힘으로 인한 압력 때문에 점점이 줄이 생기면서 밝은 기는 정정 멀리 높게 되어 천공이 되고 탁한 기는 가라앉아 땅이 형성되었다. 자, 여기서 핵심은 기입니다. 기가 생겨났고 그 기가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일부는 별이 되었고 그 가운데 지구가 생겨났다. 천지는 기의 작용에 의하여 음과 양이 저절로 만들어졌으며 음양의 이기에서 사시인 추나 추동이 발생하였다. 음양이 생겼고 사계절이 만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사계절은 만물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우주 하늘에는 구야가 생겼으며 9999의 등급 우주가 생겼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그 중에 하나이다. 9999개의 우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그 중 하나라는 거죠.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자, 이제 지구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주 공간에 천지가 생기고 물을 천과 해로 나누고 해와 육지로 나눔, 사시사계가 있게 되어 음양의 조화 속의 만물, 그러니까 동식물이 생기게 되었다. 물이 하늘과 바다로 나뉘었고 바다와 육지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계절 속에서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천지가 있어 태극에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에서 오행, 그러니까 금수목화토가 생기고 음양의 바람이 불어 모공 우풍의 따뜻함에서 생명체 날개, 음양이 결합된 생체를 낳고 비로소 인간이 낳게 되었다. 오행이 생기고 바람이 불고 결국 사람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남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형운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류가 생겨려면 지리적 조건, 그러니까 백수, 청수, 적수, 황수, 흑수의 조화와 산천의 묘합이 맞아야 한다. 산 가운데 백수천지가 있고 사방으로 청적황흑수, 그러니까 청수, 적수, 황수, 흑수가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생기려면, 인간이 생겨나려면 토지와 기후 조건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생명체 인간이 생겨날 수 있는 토지, 기후 조건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 조선산, 그러니까 백두산뿐이라고 했다. 한국의 백두산이 인류 창생의 곳이라는 뜻이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 희남자에서는 백두산을 조선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곳이 인류가 시작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기 첫 권에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이 삼위태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삼위산은 숭산, 삼신산, 흑수삼위, 조선산, 홍산 등의 다른 이름이 있다. 백두산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삼위산, 숭산, 삼신산, 흑수삼위, 조선산, 홍산 등등이죠. 흑수삼 위태백에서 최초의 인간다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백두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삼성기전 상편에도 처녀 총각 800명이 흑수백산의 땅에 내려왔다고 기록했다. 800명이 백두산 땅에 내려왔다고 했어요. 한민족의 일부는 공공고원을 거쳐 천해, 그러니까 바이카로스 쪽으로 이동했고 바이카로스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일부는 백령 해협을 건너 알라스카, 미국, 멕시코, 잉카나 마야 쪽으로 옮겼으며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북방송길로 알타이 방면으로 또는 중국 도낭을 거쳐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했다.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간 사람들도 있었죠. 현재 중국 산동지방, 하북성, 산서성, 허베이성, 호북성, 신강성, 귀주성, 사천성, 호남성, 광서성, 동중국 내륙 전역으로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요. 또 월남, 필리핀, 버마, 말레이시아, 태국, 남부여, 인도 등으로 흘러져 갔다. 동남아시아로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 슈메르, 아라비아, 터키, 사해, 헝가리, 핀란드 등으로 이동하였다. 중동, 유럽까지도 갔다는 거죠.
기원전 3000년 중국 신강성은 궁터 활 쏘는 곳과 부르는 뜻으로 동이족들이 지배하던 곳이라는 뜻이다. 이들을 만주에 거주하던 종로족, 돌궐족, 아무르족이라 부르던 우리 조선족이다. 소호금 전시의 후손자들이 사용하던 곳이다. 기원전 3000년 전의 신강성은 우리 동이족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고전에는 우리 민족을 한족이라는 명칭으로 혼용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을 한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세 한이 뭘 의미할까요? 한족은 고산족으로 기마민족이며 한족은 유목민이었으며 한족은 하천 해안 가까운 곳에 살았다고 한다. 산에 사는 기마민족이 한족, 유목민이 한족, 강이나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한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족 모두를 조선족이라 통칭했다고 한다. 결국 이 세 그룹을 합쳐서 조선족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은 신과 토통 제사를 하는, 농사와 목축을 하는, 해변에서 물고기 잡는 무리였다. 한은 제사장, 한은 농부와 목동, 한은 어부였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합 조선이라는 합성 용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은 선을 통하여 생활화하면서 산의 경지에 도달했고 도맥이 몸에 스며들어 고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이라는 말은 이 세 그룹을 합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족은 선을 통해 도를 닦았다고 합니다. 한의 조선족은 후에 구이 즉 구려로 갈라졌다. 기원전 3000년 전 세계로 이동한 구려족들이 세계 문화를 이전시켰다. 나중에 구이 즉 구려로 나뉘었고 기원전 3000년 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문화를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고대 그리스에서 찬란한 문화를 또는 철학을 번창시킨 것이다. 기원전 493년에서 433년 엠페토클레스의 지수와 풍사상, 기원전 641년에서 546년 탈레스의 무리마뉴사상이 대체로 등은 좋은 예이다. 그리스 철학도 사실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엠페토클레스의 사원소설이나 탈레스의 물의 철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 이제 중국 고대 문헌에 나오는 기록을 좀 더 살펴볼까요? 위서 토고콘 편에 보면 토고콘은 본래 요동북쪽 선비국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토고콘이 본래 선비족 사람이라고 했어요. 토고콘의 아버지는 섭선비다. 형락한은 중국 낙양의 귀자로서 이름은 형락한이다. 형락한은 돌궐 아들 양락위에게 대있던 동이족 후손이다. 형락한이라는 사람이 돌궐족과 연결되어 있고 동이족 후손이라는 겁니다. 형락한은 돌궐 아들 양락위에게 대있던 동이족 후손이다. 장남 토고콘은 감숙성 천수연을 넘어 청해성 등을 주었다. 청해성을 지배했다는 이야기죠. 장남 토고콘은 감숙성 천수연을 넘어 청해성 등을 주었다. 100만까지는 수천리였다. 용서를 넘어 서쪽으로 남국으로 갔다. 강대집 아들 수초가 있는 구비를 따라 살림을 짓고 살았다. 이들의 키는 7척, 8척, 1척은 33cm로 210cm를 60명 두었다. 티가 넘었다. 성경의 네피림, 거인족, 용기가 지나쳐 강폭하였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들의 키가 7척, 8척이었다는 겁니다. 210cm 정도 되는 거인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 같은 거인족을 떠올리게 하죠. 고 기록되어 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 태원 및 중원에 한나라와 위나라가 함께 있었다. 주나라가 한나라와 함하게 되고 한나라는 없어지게 된다. 춘추 전국시대 때 한나라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역과 군문산 주의 도처에 18세기까지 한나라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민족의 인간 생성 사상과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인간 가족들은 상호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한민족의 인류 생성 사상과 성경은 공이천지의 조화로 생명체가 성성된 점은 다를 바 없다. 18세기까지도 한나라가 서역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민족의 창세 신화와 성경의 창세기를 비교하려는 거죠. 둘 다 천지의 조화로 생명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본서에서는 에덴 동산의 가족들을 찾아 한민족 생활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찾아보기로 한다. 이 책에서는 에덴 동산 가족들과 한민족의 관계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백두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실 백두산 인류 탄생설은 여러 곳에서 소개된다. 백두산에서 최초의 인간다운 삶을 시작했다는 고대사 기록들이 많이 있다. 삼성기전, 상편에도 처녀 총각 800명이 흑수백산의 땅에 내려왔다고 기록했다. 백두산에서 800명이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중심에서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사방으로 추려졌다는 것이다. 백두산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백두산 천지 둘레에는 24개의 고봉이 병풍처럼 쌓여 천하의 절묘할 줄 모르는 백설이 깔려있고 그 아래로 10여리를 흘러내리는 백두산 천지 주변에 24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부루아를 따라 두만강을 형루되어 동해 바다로 흐른다. 부루아가 흘러 두만강이 되고 동해로 흐른다는 겁니다. 장군봉 맞은편 서쪽에는 백은봉, 해발 2691m로 중일토록 흰 구름이 감돌고 있다. 그 아래 옥주봉과 천하봉 사이로 옥장천 은천이 있고 서쪽으로 금강 흐르며 예부터 수많은 도인들이 수양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많은 나라, 한국, 배달국, 운국, 단국, 조선, 부여, 속신, 발갈, 고구려, 발해, 거란, 금, 청 등등들이 개국하고 일어났던 곳이다. 백두산 주변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배달국, 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등 말이죠. 천지 남쪽으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듯 관면봉, 해발 2525m와 와우봉, 해발 2566m는 사철 높이 녹을 줄 모르고 쌓여 있으며 와우는 호랑이가 누워있는 형상이라는 명칭이다. 관면봉과 와우봉이 있는데 와우봉은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사슴이 뛰어놀던 녹경, 녹야원 아래 백화계곡을 따라 누는 물이 흐르고 이를 따라 남쪽으로 압록강 상류로 이어진다. 남서쪽으로 돌아 황해바다로 흐른다. 압록강으로 흘러 황해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상의 천지의 물은 북쪽으로 장백폭포, 송화강, 남으로 백화계곡, 압록강, 서쪽으로 옥장천, 금강, 동쪽으로 부루아,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사계곡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네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송화강, 남쪽으로 압록강, 서쪽으로 금강, 동쪽으로 두만강으로요. 1996년 미국의 카네기 재단 보고서 발표 내용에는 멕시코의 잉카 문명은 빙하 시대의 베령 해협을 건너 알라스카로 이주한 약 5000년 전 조선산 중심의 한민족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 풍습과 언어들이 일치함을 예를 들었다. 1996년 미국 카네기 재단 보고서에서도 멕시코의 잉카 문명이 한민족과 관련 있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영국 발행 대영 백과사전 또한 멕시코 마야 문명은 한민족과 같다고 기록하였다. 만년 전 환인의 나라에서 베령 해협을 건너 북미 땅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한민족의 일부는 북쪽으로 몽골을 거쳐 천해, 바이카로스 서쪽으로 이란, 이락, 슈메르, 아라비아, 터키, 히브리사해, 헝가리, 핀란드 등으로 이동하였다. 이 기록은 동방 한민족의 시원을 밝혀주고 있다. 영국 대영 백과사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민족이 북미로,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희남자의 창세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지가 처음 생기고 기가 생기고 음양이 나뉘고 오행이 만들어지고 결국 인간이 탄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인간이 백두산, 즉 조선산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기록. 중국 고대 문헌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민족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